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연 제목 그대로 친언니가 제 회사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중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우연하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이혼하시고 언니랑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도 다 갚아야 했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매일 저희의 아침을 꼭 챙겨주시고 교복도 다려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저희에게 소홀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남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건 꿈도 못 꾸었습니다. 가끔 학교 후 떡볶이를 사 먹는 정도였습니다. 조금 속상할 때는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 티내지 않으려 해도 시무룩할 때는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용돈 부족하지?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러면서 부르튼 손으로 어머니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주시곤 했습니다. 엄마 나 애들이랑 많이 먹고 왔어. 괜찮아. 사실 식욕이 왕성한 사춘기의 간식은 늘 부족했지만 진짜 배부른 것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제 거짓말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뒀다가 필요한 거 살 때 써.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정작 어머니는 미용실 한 번 가지 못하시고 옷은 1년 내내 늘 같은 옷만 입으셨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겉옷을 한 벌 더 입으시는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바로 신발이었어요. 다 떨어진 시장표 운동화가 제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때 새 신발을 꼭 사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쓸 것도 아껴서 저금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께 신발 선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제 돈을 전부 훔쳐갔었거든요. 어머니 생신날. 저는 울고 언니와 엄마는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네 용돈도 있잖아. 그런데 언니가 돼서 동생 돈에 손을 대니? 엄마는 이거 꼴랑 몇 푼이나 된다고 이 난리야? 야, 말해봐 언니가 그거 좀 쓴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나 있어? 맨날 거지처럼 살면서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도 이젠 지긋지긋해. 그 길로 언니는 나가서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담담하셨지만 늦은 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훌쩍이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언니와 어머니는 그 후에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언니는 점점 더 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해댔고 두고 볼 수 없어 저도 나섰습니다. 언니, 대체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자 언니는 잘못한 게 왜 없어?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한 게 잘못이지. 언니는 점점 더 막 나갔습니다.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는지 출석 일수가 모자라다며 선생님께 연락도 왔었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언니는 고등학교만 나온 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단 한 번 싫은 소리 하시지 않으셨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제 앞가림 하나 못할까요? 아니, 그럴 의지라도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언니가 대뜸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임신했어. 올해 안에 결혼식 올릴 거야. 엄마랑 너는 그냥 와서 자리만 지켜. 형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클럽에서 만났다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형부가 언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건 알겠더군요. 처제,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 어머니는 사위인 형부를 제 자식처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늘 고맙네 우리 딸에게 자네 같은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고아였던 형부는 우리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셨어요. 좋은 게 있으면 언제나 저희에게 주시고, 주말이면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형부, 제가 꼭 다 갚을게요. 그런 말 하면 섭섭해. 처제도 내 동생인데 오빠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돈도 돈이지만 정말 든든한 오빠가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언니에게 처음으로 감사했어요. 형부 덕분에 여유도 생겼고 저는 제 일에 더 매진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어깨가 작지만 좋아하는 일이라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야근도 작고 회사에서 밤샘을 할 때도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요. 그러다 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언니네와 다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됐어. 그냥 올해부터는 조용히 보내자.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신날, 형부와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없었어요. 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네, 어서 들어와. 우리 연준이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엄마는 담담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형부와 조카만 만날 뿐. 언니는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해도 절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지난 주말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주말에 언니 집에 갔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고 하니 쇼핑하자면서 백화점으로 불러내더군요. 친구 선물 사려는데 너 안목 좋잖아. 전에 네가 골라준 거 선물했더니 좋아하더라. 이번에도 좀 부탁해. 친구? 그 동호회 친구? 그 친구를 아직도 만나? 아직도는 무슨. 가끔 연락이나 하는 거지. 저는 찜찜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야, 고리타분하게 왜 그래? 뭐, 이성끼리 만나면 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아? 하여간 꽉 막혔어. 뭐라고 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대충 넥타이 하나를 골라줬습니다. 형부가 준 카드로 계산을 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기분이 이상했어요. 백화점에서 돌아와 언니 집에 들러 간다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쉴 때였습니다. 언니가 또 뭘 주문해야 한다길래 같이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카톡이 오더군요. 순간적으로 팝업창을 봤는데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하냐고 묻는 거였죠. 근데 그 카톡을 보낸 사람 프로필이 문제였습니다. 제 사수의 프로필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 사진을 제가 찍어준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좀 독특한 장소에서 찍은 건데 하필 제 물건을 들고 있어서 다른 사람일 리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사수랑 어쩌다 인사 한 번 한 게 전부인데 언니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화장실 갔을 때 몰래 폰을 봤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우는 것인지 내용은 많이 없지만 그날 새벽에 오고 간 카톡은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어제 너무 좋았다. 남편이 뭐라고 하진 않더냐.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다. 거기에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까지. 언니한테 들킬까봐 심장이 막 뛰고 손이 떨리는데도 들키진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언니 성격에 들켰다면 저는 진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생겼다고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안색이 좋지 않자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요. 놀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의외로 차분하셨습니다. 이 얘기 내 형부한테도 했니? 알고 보니 어머니는 언니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남자는 너희 사수가 아니었어.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언니는 결혼 후에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께 걸렸다고 합니다. 정리하라고 했지 내 형부한테 몹쓸 짓이잖니. 아니면 갈라서던가. 언니는 말을 듣지 않았대요. 언니가 남자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을 아신 건 언니가 직접 엄마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태도 수술이라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당연하게도 형부와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가슴을 치셨다고 해요. 진작 내 언니를 다잡았어야 했는데 입에 풀칠하느라 바빠 그러지를 못했어. 내 탓이지.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언니에게 이제 너 같은 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신 차릴 줄 아셨던 겁니다. 자식인데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딴 말을 해? 엄마는 잘한 게 뭐 있어? 남자 잘못 만나서 우리 고생시킨 거잖아. 언니는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엄마한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형부에게 다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엄마는 그래도 자식인데 딸의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서 형부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타일러 보마 그러니까 내 형부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마.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주말이 지나 회사에 나가니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일 때문에 사수는 매번 마주쳐야 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언니가 내 언니인 거 알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심란했습니다. 사수랑 언니가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해요. 이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고 언니가 친구랑 여행 간다던 시기랑 사수가 여친이랑 놀러 간다고 했던 때가 같고 결정적으로 제가 고른 넥타이를 메고 왔더군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사수 주변의 물건들도 심상치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언니가 샀던 것들이 사수에게도 있었거든요. 기성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개를 우연히 사수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형부는 제 속도 모르고 여전히 다정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처제, 요즘 언니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 호텔 좋던데 주말에 언니랑 놀다 올래? 호캉스. 맞나? 그런 거 여자들이 좋아한다며. 내가 예약해줄게. 병원 일로 정신없으면서도 바보처럼 언니를 챙기는 모습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는 형부 돈으로 내연남한테 선물이나 하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언니가 너무 밉고 형부가 안쓰러워서 확 불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유부녀랑 그것도 후임의 언니랑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부를 생각하면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거기다 조카한테서 엄마를 빼앗는 게 되면 그래서 제 탓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어머니도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저를 두고두고 원망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회사에서 사수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하지만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부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